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논의해 볼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를 통해 가계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은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 토론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 지지자와 반대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소득 불평등 해소와 내수 진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경제 성장을 촉진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슈에 대해 저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해 고용 감소와 가격 인상이 초래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기업의 부담 증가로 고용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소비 증가로 인한 경제 활성화가 고용 창출로 이어진다는 것이지만, 실제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오히려 소규모 사업자들의 폐업으로 이어져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만 강조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접근입니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다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부담에 집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고용 안정성 증대의 관점에서 이 정책을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저런 허황된 주장에 대해 반대합니다. 단기적인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한다 해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자가 더 잘했습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단기적 및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복지 확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 이슈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최근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복지 확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복지 확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 문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효율적인 재정 관리와 세수 확대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 확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복지 혜택을 늘리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복지 확대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지 확대로 인한 소득 증가는 내수를 촉진시켜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수 증가로 이어져 복지 확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것입니다. 우리는 복지 확대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복지 확대가 내수 촉진을 통해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이 세수 증가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재정 적자가 발생하여 경제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허황된 걱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확대를 통한 내수 촉진은 단기적인 세수 증가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경제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는 고용 증가와 함께 더 많은 세수를 창출하게 되어 복지 확대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토론이 정말 허황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한 발상입니다. 실제로 복지 지출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정 적자는 불가피하며 이는 국가 경제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찬성 측이 더 잘했습니다. 그들은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명확한 논리와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내수 진작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라는 중요한 문제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서는 이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수 진작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가계 소득 증대로 소비를 촉진합니다. 이는 결국 경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내수 진작이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단기적으로 소비를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 성장을 위해선 내수 진작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 촉진과 혁신 촉진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방금 전 당신의 주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인데 실제로는 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도 증가한 내수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주장은 소득 증가가 소비를 촉진하여 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고용 축소와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내수 시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당신의 주장은 다소 허황된 견해로 현실 경제의 복잡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소비 증가와 경제 성장을 이끌어내며 이는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기적 고통을 겪을 수 있는 기업들을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이 내수 위축을 가져온다는 당신의 주장은 비논리적인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이상한 주장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실제 경제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은 이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이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책이 있다고 해도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모든 기업이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의 포퓰리즘적 주장은 현실을 외면한 채 이상적인 시나리오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가 토론을 더 잘했습니다. 반대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 부작용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토론 주제로 열띤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AI 평가단의 평가에 따르면 반대자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과 최저임금 인상의 장기적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더 뛰어났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복지 확대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세수 증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반대자가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는 한국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었으며 이에 대한 통찰력 있는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